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았었는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기대가 없었던 부분이 기대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나 9층에서 물렸어요 막 이런 분들 다 탈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은 또 이제 이러다 보면 11층에서 물렸어요 뭐 이런 분들 나타날 수 있겠지만, 원래 1등이었던 애가 3, 4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등 쪽으로 방향을 틀면 뭐 기특한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나오시면서부터 움직임이 생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깐부회동 이후에 또 저희 사무실 뒤에 깐부치킨 있거든요. 바로 거기거든요. 맨날 그 앞으로 이게 다녔었는데 그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깐부회동 이후에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이닉스가 그동안 잘 나갈 수 있었던 거니.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도 말하고 방송에 가서 말하지만, 반도체가 잘 갈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야. 하이닉스만 사야 돼.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잖아.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간 뭐 시장에서 막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약간 좀 보수적인 임원분들이 계셨는데, 아시죠? 그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시작되겠구나. 시장에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그런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많이 지연됐고, 그걸 총괄해 주시는 분이 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동안 너무 뒤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쫓아가는 사람보다는 쫓기는 사람이 조금 더 지금 쫄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약간 엔비디아랑 HBM 관련해서도 정말 글로벌 점유율도 1위고 너무너무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말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상태가 얼마나 더 너무너무 좋아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았었는데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미리 말한 것처럼 기대가 없었던 부분이 기대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지수 영향력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지수의 영향이 강하고, 이 두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부러지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했지, 기업적인 요인보다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유동성으로 올라올 때는 그냥 쭉쭉쭉쭉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 핵심이 반도체고 AI고 뭐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 좀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 뒤로 하고, 사실 예전에 한 3년 전에 나 9층에서 물렸어요 막 이런 분들 다 탈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은 또 이제 이러다 보면 11층에서 물렸어요 뭐 이런 분들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하이닉스를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고, 왜냐면 반도체만 하니까. 지금 또 거기다가 D램의 낸드의 뭐 풍기 현상에 뭐 가격 올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좋은 상황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HBM 못 따라가다가 이런 쪽들 좋아지니까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기회가 더 생긴 거고,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1등인 건데 놀랍지가 않고, 원래 1등이었던 애가 3, 4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등 쪽으로 방향을 틀면 뭐 기특한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한테도 기회 요인이 많겠지만 삼성전자한테 더 기회 요인이 많겠다, 이런 생각.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D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서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왜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사실 뭐 좀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물건 2년 뒤에 줄게 막 이러고, 이게 지금 유동성 이 공급이 계속 없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그리고 또 증설한 게 저보다 HBM만 증설했기 때문에 이쪽 D램 랜드 쪽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고, 또 재고를 막 축적해야 되니까 뭐 너도 나도 사고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제품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던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왜 좀 기회를 좋게 보냐 하면은, 사실 뭐 경기나 기타 등등은 좀 안 좋죠. 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소비 심리도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것은 소비력을 계속 좀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점, 그 부분보다 지금 제가 약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디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 이런 게 올라가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제품들의 가격에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고, 하이닉스는 텔레비전 안 만들잖아요. 노트북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도체만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당연히 잘 팔고 있지만 HBM은 따라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D램이나 랜드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뭐 노트북, 휴대폰, 기타 등등등등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으로 인한 효과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또 자체에서 해결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의 시간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급등했었듯이 삼성과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로보틱스 관련한 그런 부분들, 협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젠순왕도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하이닉스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여기저기서 좀 필요로 하는 쪽들도 많이 있다. 사실 마이크론 대비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이 싼 건 맞거든요.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가치가 한 퍼로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싼 거는 맞아요. 뭐 다들 싼 건 이유가 있다 뭐 그러지만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고평가된 거는 좀 맞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오라클도 좀 휘청거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좀 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를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살아나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오파를 계속 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특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좋아지면은, 마이크론 같은 게 좋아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쟁자가 살아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 좋은 와중에서도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잖아요. 좋았는데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원래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 하이닉스보다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물론 주가라는 게 제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실적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하이닉스보다는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원래 잘하던 애는 엄청 잘해야지만 좀 잘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게 올해 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사실 실질적인 움직임은 여름 지나면서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한번 방향을 타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고, 그게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꺾이면 반도체는 거기에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좋게 보고, 삼성전자도 그래서 좋게 보는 건데,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의 유동성에 또 집중됐던 부분들, 그런 쏠림 현상,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는 상황, 그거는 뭐 물론 시장 조정이랑 같이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뭐 소재 부품 뭐 공정단에 들어가는 건 너무 많고, 거기 붙어 있는 밸류 체인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런 밸류 체인들 안에서도 못 간 거는 안 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장비가 설치되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서 부품 소재들이 들어가고 이제 후공정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반도체가 또 사이클 산업이지만 그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도 또 사이클이 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좀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저는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이 더 강하게, 외국인들의 유동성이 더 강하게 들어와 주지 못한다면 개인의 힘만으로 계속 최근에 개인들만 사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들의 힘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지금의 이 환율에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주가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문제인 거죠. 시장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나쁘지는 않으나 너무 이제 데이터 센터 AI 열풍으로, 예전에 저는 재작년에 제가 다른 유튜브 출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저는 AI고
로봇이고 뭐든지 간에 그 핵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분명히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AI 산업도 분명히 간다. 로봇도 분명히 간다. 원전도 간다. 전기 부족하다. 미국의 송배전 시설, 전력 같은 거 다 지금 몇십 년 돼가지고 갈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간다.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게 작년 가을이에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산업을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9월 달부터 좀 강하게 올랐죠. 9월 달부터 강하게 올랐지만 알고 보면 길게 뽑아보면 몇 년 됐다. 왜냐면 올라오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 여기가 시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뭐 무슨 전력이나 방산이나 조선보다는 좀 더 갈 시간적인 기간은 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좀 시장이 힘들어지고 돈이 좀 떨어지면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 좀 점유율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수 몇 개 종목만 오르면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 커진 만큼 당연히 지수 지배력도 커져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빠짐에 있어서 그 두 종목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승의 탄력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는 사실은 저는 좀 영원하다 생각하는데, 반도체는 항상 증설이 완료되면 저는 투자를 안 해요. 증설을 하겠다, 증설을 한다, 그랬을 때 투자를 해서 증설이 완료됐다, 이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럼 저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증설한다, 이 기업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서 증설을 한다더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증설을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가 항상 고점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완료되고 나면은 보통 3년 정도 공장 다 하고 하면,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주가 엄청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도 지금 그래서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너도나도 증설. 중국에서 정말 미친 듯이 증설해가지고서 계속, 최근에 화학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증설을 못하게 하고, 최근에 보면 중국의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증설이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죽일 회사들 다 죽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문 닫고, 이러면 알아서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구조조정 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급량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살아있는 기업들한테는 또 시간이 돌아오면서 제품 가격 올라오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천 NCC 뭐 이런 데 다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든 상황이고 계속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데, 항상 주식이라는 건 구조조정한다, 회사에서 직원을 자른다, 이런 소리 할 때 사는 거고, 미국 기업들, 기술주들, IT 기업들 다 감원한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몇 년 전부터도, 몇 년 전에 아니라 올해 초부터 그랬던 거고, 증설한다 할 때 항상 고점이다. 그 다음에 설비 가동 막는다, 떨어진다, 이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거나 한 1, 2년, 짧게는 뭐 몇 달일 수도 있겠지만 1, 2년 지나면 그때 저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도나도 러시할 때 고점. 2차 전지 그랬죠. 미국에 공장 짓는다, 여기 공장, 유럽에 공장 짓는다, 어디랑 합자한다, 어쩐다 저쩐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고점이잖아요. 이제는 뭐 유럽에 있는 2차 전지 공장 다 망했네, 그죠? 난리 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만은 2차 전지도 뭐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은 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내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물량 들어가고 배터리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중국을 미국이 계속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품은 비싸지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싸지고, 유럽 회사들이 배터리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가서 거기 유럽 내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 AI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센터 ESS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몽사 이게 뭔가 부동산 이게 막고 정부가 규제를 하고 대출 안 해주고 미분양 나고 난리가 났을 때, 금리가 너무 높고 이랬을 때 항상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또 올라가고. 왜냐하면 공급량을 너무 늘려놨다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설업체들은 돈이 안 남아요. 안 지어요.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3년 전에 못 짓게 하고 안 짓고 이랬던 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또 못 지어? 인건비도 엄청 많이 들어. 건자재도 자재도 다 인플레가 됐어. 분양가 너무 높아. 예전에 반포 차이 분양가 3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쳤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분양가 3천이면 땡빛을 내서라도 사겠어요, 지금이라면. 그죠? 그때는 비싸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어디 가서 3천짜리 찾아볼 수도 없어요, 강남에서. 그렇다시피 항상 이게 패턴이 있어요. 부동산을 뭐 워낙 여기 잘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겠지만, 부동산도 항상 규제가 많이 심해지고,
건설사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잘 못 짓고 그냥 안 되고 아무도 안 사고 이랬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면은 바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나도 지을 때가 또 고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이제 공급량도 늘어나고 뭐 다 대출받고 땡겨가지고 다 샀으니까 그때가 고점인 것처럼. 근데 예전과는 좀 약간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그래서 건설사들이 수익이 남지 않는 거는 안 해. 안 하니까 결국은 돈이 되는 쪽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뭐 강남 쪽 얘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요지, 그 다음에 뭔가 돈이 될 만한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왜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과다 경쟁으로 배값을 많이 깎아줘서 출하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사들끼리. 그래서 폭삭 망했었는데 그 뒤로 야, 싼 거 니네 다 해. 조선 중국 애들 다 해. 우리는 고부가가치선만 할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컨테이너선 100대 팔아야 돈 얼마 안 돼.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뭐 LNG라든지 그런 특수선 이런 거 팔아야 돈이 돼. 돈이 남는 거 위주로 기업들은 선택을 바꾼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그래서 지금 강세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설 러시 할 때는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산한다 어쩐다. 삼성전자 감산한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바닥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디램 가격이라든지 기타 등등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다가 지금은 뭐 가격 엄청 많이 올라가고 엣지 매물 다 쏠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이 공급 과잉일 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을 때가 더 좋은 거죠. 지금 약간 반도체로 봤을 때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는 로봇 산업은 진짜 좋게 봐서 재작년부터 떠들고 다녔거든요. 로봇 간다. 가장 큰 이유는 노령화 사회다. 일할 사람이 없다. 애를 안 낳아. 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다가 기업들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요. 비용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화를 해야 되겠죠. 사람 대신 써야 되니까 로봇들이 되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 이 휴머노이드도 휴머노이드지만 이 당장은 뭐 약간 자동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위주로가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로봇이 너무 앞서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발표한 샤오미의 로봇인가? 정말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그 여자 스타일의 로봇 봤어요? 저 그거 보고 여기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의심할 정도로다가 우리나라 로봇 제가 로봇 뭐 박람회 코엑스에서 하는 거 가봤거든요. 거의 장난감 로봇 수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태엽 가보면 걷는 그런 느낌 정도?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괜찮습니다만 우리나라 갈 길이 멀어 아직. 근데 그래도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죠. 사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도와줘서 같이 하는 거. 내지는 뭐 단순한 이렇게 반복 작업 같은 거. 물류 로봇 이런 것들. 쿠팡 같은 거 배송 올 때 나 요만한 거 시켰는데 이따만한 박스에 온 느낌 없어서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큰 박스에 왔을까? 요거는 물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게 흡착해서 옮겨야 되는데 작은 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물건을 스태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일해야 돼 박스가. 요만했다 이만했다 이러면 못 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킹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 사이즈가 다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뭐 비닐루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흡착이 잘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류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산업용 그런 로봇들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 저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 왜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면 물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전가되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동화. 이게 다 AI, 로봇, 반도체 다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발전도 마찬가지, 원전도 마찬가지.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 예전에 2차 전지에 사람들이 다 광분했을 때 그 많은 전기 다 어디서 나서 그거 타고 다닐 거야? 라는 의문을 항상 했었거든요. 지금도 전기가 부족한데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우리나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엄청 많이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 센터와 그 많은 로봇과 그 많은 전기차들 다 뭘로 탈 것이냐. 그래서 원전 뭐 SMR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전력 부족은 진짜다.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모든 게 반도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도 지금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들은 욕을 하죠. 하지만 이게 친환경이 아닌 것 같지만 친환경이고 항상 모든 거에 리스크는 있어요.
그거 터질까봐 무섭다. 폐기물 처리 문제. 뭐 이건 뭐 기술적으로 뭔가를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와 관련해서는 뭐 재처리 시설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뭔가가 중요한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제가 간과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음영이라는 건 있어요. 그럼 자동차 사고 그렇게 많이 나는데 자동차를 타면 안 돼? 다 달구지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피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라는 거는 그 산업의 발전이 계속 가로막히는 거예요. 규제가 많으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원전도 약간 좀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규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규제가 많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규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지 발전을 하는 거고 지금 건설도 아까 말하다 말았지만 건설이나 모든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인재냐 천재냐 그런 거는 뭐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규제의 무서움 때문에 또 인력이 투입되고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비용의 증가를 인재를 안 내게 하려면 로봇가 죽었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로봇이나 뭐 그런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당장 우리나라는 어렵지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든지 실적이 안 나와야 가는 거예요. 실적이 나올 거라는 희망으로. 그잖아요? 바이오 종목들이 왜 맨날 임상 3, 상만 가면 부러지겠어요. 1, 2, 3까지는 잘 갔는데. 그죠? 근데 예전에 그랬었지. 지금은 약간 다르지만 바이오 섹터주들이. 어쨌든 간에 항상 꿈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로봇 산업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미 뭐 중국 로봇은 막 점프하고 뭐 백덤블링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경주 그 에펙 회담에서 그 로봇계 춤추는 거 보고 어찌나 좀 불쌍해 보이던지. 거기서 뭐 진짜 댄스하고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기술이 좀 많이 더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뭐 나라에서도 그걸 아니까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AI 로봇. 그래서 저는 로봇과 AI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앞으로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근데 그 일면이 휴머노이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산업용 로봇들, 협동 로봇들, 그다음에 물류 로봇들 이런 쪽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도 무겁지만 그다음에 뭐 최근에 로봇 너무 많이 갔잖아요. 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난 로보티즈라는 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특히 LG 항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LG도 이쪽 아니면은 뭔가 지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급해. 마음이 조급해.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로 인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M&A 팀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뭔가 해당되는 기업들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알게 모르게 투자해놓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레인보도 그랬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들 다 지분 열어보면 삼성전자가 다 주요 주식사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로봇도 계속 기회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고 로봇 쪽도 계속 투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항상 우리나라의 약간 아킬레스건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은 항상 노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조 문제가 항상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모든 제조업들은 이걸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대표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렇겠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렇겠고 계속 산업적인 발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구책인 노력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계속 저는 좋은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쉬어갈 수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작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